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거리 두기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거리 두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장파로 불리는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 방법이 없다. 이런 의견. 그러면서 절연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대선 주자 중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 국힘 경선 후보인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조금 더 강력합니다. 윤심보다 민심이 더 중요하다. 아마 5천만 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조차도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입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은 저도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용병 정권이라고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었냐. 사실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서서히 손절론이 나옵니다. 이거 손절로 가는 겁니까? 자진 탈당이나 아니면 뭐 제명? 예, 아니 근데 손절을 한다는 거는 조금 좀 성급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이제 뭐 리셋코리아, 윤어게인 이런 구호들이 있어요. 구호들이 계속 이제 그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를 할 수 있거나 실정법 하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반대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새김질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비상계엄 하기 직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17%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직후에 뭐 조금씩 올라가더니 궁극적으로는 뭐 40% 넘어가는, 심지어 50% 넘어가는 지지율도 나왔어요. 그거는 탄핵 비상계엄 하기 직전과 조금 다른 이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된 그런 어떤 새로운 사실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열망이 이 30% 넘는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열망을 어떻게 담을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 그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이브리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중국에서 서해 구조물을 설치하고 한국 해경이 조사하러 갔더니 중국 해경이 막아서더라. 이게 전형적인 중국의 초안전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후보들께서 좀 더 나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아직은 그 경선 초반이고 선거 초반이니까 그게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걸 내놓으면서 무엇이 이 그 비상계엄 직전과 그 나중에 지지율과의 격차를 벌렸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대선 구도가 바뀐다는 거죠. 네, 댓글에 어느 누가 1호 당원을 감히 뭐 이런 뒤에는 손절이 생략됐겠죠.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상당수 보수가 탄핵 잘못됐다고 윤을 옹호하는데 당심 50%를 좌우하는 이런 변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가는 게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또 망한 것 같으니까 손절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신은기 대표,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는 것, 또 손절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인 보수층을 분열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딜레마 못하는 아닌가요? 딜레마 상황에 네. 빠져 있는 건데, 저는 오진이 되면 오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하면 또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저는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이게 잘못됐냐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얘기를 지난 김기현 대표 선출할 때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 거의 전제 군주와 같은 상황에서 당을 운영하니까 당은 사당화되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설 때 또 당에서 제어를 못했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저는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거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조 심판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때리면 어떻게든 되겠다라는 이 잘못된 정치 구조 속에서 전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것도 내용은 맞아요. 근데 네. 내용은 맞는데 이것도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시기죠.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살리려고 하면 골든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당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은 저는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보는 시기론이 하나가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방향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가 없다라는 것도 한계이고요. 마지막으로
손절이라는 게 구체성이 없어요. 그럼 손절해서 그럼 출당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자제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전 김재섭 의원의 이 마음도 뭐 제가 그 진심까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하나의 그냥 뭐 이렇게 기사로 하나 소비되는 정도에 불과하지 전 영향력은 전무하다 저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변인, 예. 실제로 이 경선 과정에서 예. 이른바 윤심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파면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신은기 대표가 이야기한 딜레마적인 상황 여기서 윤 대통령과 손절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보수층 분열이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아주 예. 엄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 하나 100% 나는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후보는 없을 겁니다. 한 명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들 제가 봤을 때는 뭐 나경원 후보나 또 넓히면 김문수 후보님 포함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진심, 예우가 아직까지 보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지지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뭐 호응이든 비판이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 최근에 나 후보가 발언한 것처럼 매 건마다 우리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과 손을 잡겠냐 안 잡겠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처받은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어루만져 주면서 대선 전국에서는 조금씩 대통령을 지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 부위원장님.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번 지금 조기 대선 자체가 대통령이 12상 비상겸 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손절해야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절이라는 말 자체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손절이라는 것은 손익을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원칙의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호 당원으로 버젓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지금 중앙윤리위는 대선 끝날 때까지 중앙윤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출당 조치도 안 하고 파면 조치도 안 하고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정상적인 정당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경선 룰 자체도 그래요. 지금 경선 룰이 보면 50대 50 아닙니까? 거기다가 역선택 방지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한독수 대망론, 차출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그 정권의 2인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에 1차 책임이 있다면 12.3 비상계엄 내란에 이분은 2인자 책임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을 지금 대망론으로 해가지고 차출한다? 이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뭐 대선은 필패고 대선 패배한 이후에 어떤 길이 벌어질까?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극우 정당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합리적 보수하고 극우 보수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배정호 부위원장께서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두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대선 패배뿐 아니고 이제 그 우정당으로 가고 나를 분열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었습니까?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비정상화시킨 거는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년 갈 뻔했어요. 내가 걱정했어요. 민주당 정권이. 예. 근데 너무나 그 백성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지게 하니 5년밖에 못 가고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예, 탄핵이라는 게 결국 국가를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정말 이 탄핵이 국가를 위해 맞는 건지는 조금 더 역사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자, 댓글에 국힘 경선에서 윤심은 상당할 것 같은데 대선 본선에서는 짐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